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예술이.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동물복지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게 있잖아요. 네, 올해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검역본부에서 이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반려동물 보호 복지 실태라고 합니다. 네. 올해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저희가 살펴볼 텐데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네. 유기동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네, 유기동물 얘기를 첫 번째로 할 건데 유기동물이 또 늘어났습니다. 아, 네, 정말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참. 왜요? 아, 정말. 네. 네. 이게 작년에도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이 정부에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통해서 늘어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반려동물 숫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버려지는 애들도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올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18년 1년 동안 12만 1,077마리가 이제 유기됐어요. 물론 유실동물, 잃어버린 동물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위클리벳 하면서 이제 유실 유기동물 뭐 10만 마리 네. 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걸 훌쩍 뛰어넘은 거잖아요. 네, 조사 이후로 12만 마리가 넘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0만 마리로 쭉 가다가 2014년에 한 8만 마리 때까지 떨어졌다가 네.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여전히 이 12만 마리 중에 24%는 보호소 안에서 자연사하고 또 20.2%는 안락사되는 게 현실입니다. 아, 진짜 저희가 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동물 등록하세요.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빨리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게 없다라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해야 되는 안타깝고요. 건가요? 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게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이 세금이 점점 더 많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것들만 지금 통계에 잡히는 건데요. 네. 지자체에서 이제 동물 구조하는 거, 또 관리하는 거, 입양 보내는 거, 뭐 이런 관리하는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에는 97억 5천만 원이었어요. 네. 작년에는 200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새에 네,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거고 이것도 1년에 200억 이상 세금을 쓴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눈치가 보이는데. 그렇죠. 예, 네. 왜냐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어쨌든 동물이라는 부분에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맞습니다. 또 세금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길고양이 TNR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도 이제 중성화 수술 사업 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각 지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해요. 생각보다 2015년에는 2만 6천 마리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5만 2,178마리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것 전년 대비 37% 늘어난 거예요. TNR 중성화한 개체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 사업 비용 세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2018년에 67억 9천만 원이 사용됐는데 이게 전년 대비 41.5%가 늘어난 겁니다. 네.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은 뭐 유기동물 길고양이 TNR 관련해서 세금이 뭐 정말 천억 단위로 들어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왜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세금이라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반려인들 입장에서 좀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동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몇백억씩 들어가는 걸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반려동물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동물을 키우면 이제 동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네. 반려견의 경우. 그러면 등록된 개체를 기르는 분들에 한해서는 매달 또는 1년에 얼마씩 세금을 좀 내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네.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나요?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싱가포르, 독일, 오스트리아 다 세금을 내고 있고요. 뭐 매년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 여러 마리 기르면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개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좀 낼 필요가 있지 않냐. 사실 지금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동물과 관련된 정책
금액들이 늘어나면서 세금이 워낙 많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반려동물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위클리벳을 하면서 항상 동물 관련 정책들 좀 제대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법 개정, 법 만들어지는 거 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만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새 과연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반려인들이 책임을 좀 더 져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이 좀 심각하게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